제 귀한 자식 교환학생 가서 개고생하다 귀여운 공돌이 미국 학교 유니폼을 입고 아이오와 대학교 한승진 학생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학교 교환학생 1년, 그 다음에 사립학교 1년 다녀온 이제 아이오와대 입학 예정인 한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길 건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 혹시 자기가 외동이다 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외동아들 또는 제가 장손이다 하시는 분, 장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째 자식이고 나도 첫째 자식이다. 있네.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귀한 자리죠. 되게 귀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부모님이 저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어른들이 제게 거는 기대가 크셨고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성실하지도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이 경험이 정말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학창시절을 대부분 게임과 유튜브 보기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성적 평균이 굉장히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고2 시작하자마자 4월에 진로 시간에 받은 대학 리스트에서 목록들을 쭉 보니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생각을 했죠. 이거 정말 망했구나 라면서 거의 한 포기하는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수학 과외를 하루 12시간 마지막 막판 스퍼트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수학 성적이 더 떨어졌던 거예요. 안 그래도 안 좋던 수학 성적이. 이때로부터 딱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난 공부를 안 되구나. 손절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새로 시작하게 된 그런 포기를 하는 와중에도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이미 성적을 망쳐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학을 갈지를 전혀 몰랐어요. 애초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제일 큰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영어 배우기는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유튜브, 예를 들어 유튜브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많이 보고 그거를 막 멋진 대사 있으면 거기서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서 스탠드업 코미디언 빌 버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저는 전공을 하고 싶은 게 심리학이었는데 심리학은 미국이 유일하게 판단을 해서 미국에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1 때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사실 적응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동이라고 부모님이 너무 큰 관심을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관심 이렇게 주시는데 정작 나는 성적도 안 좋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지? 하니까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공립학교 교환학생이 된 저는 일단 첫 달째에는 정말 교실 찾느라 바쁠 정도로 이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쉬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되고요. 자기 교실을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대학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한 달 동안은 진짜로 눈붙을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어에 특히 내가 쓰긴 않고 영어 듣고 말하는 그래서 좀 얘기했어요. 싶었는데 APC야 이걸 들었는데 정말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막 노트북 치고 타자를 치고 있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옆에 보고 있다가 그때 되면 선생님이 슬라이드 딱 넘기고 그러면 못 적었는데 하니까 시험도 당연히 망하고 그런 거죠. 이 필립스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전교생이 250명, 굉장히 작은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애들이 아무래도 시골 애들이니까 순수하고 착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루두루 애들하고 친했어요. 애들도 별로 없으니까 이름 다 알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호스 과정에서 여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소똥 치우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주 부추해서 그냥 제 발꼬락 냄새인지 소통 냄새인지 뭔지 모르겠었어요. 그 다음에 소 여물주기,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뿌려주고, 뭐 여물 이렇게 잘 먹게 해쳐주고, 그리고 장작패기, 겨울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장작을 세상에.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이건 뭐 강제도 아니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가끔씩 카누나 스키도 타러 갔습니다. 이 카누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 가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강에서 타는데 진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곱게 자란 자식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방 청소도 안 해봤는데 뭐 장작배기 보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대학 진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기독교 사립으로 가게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학업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정규생이 200명 더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가. 평균 GPA는 작년보다 훨씬 올랐고요. 제가 무교예요. 무교인데 기독교 사립을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기독교를 배우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 정말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뵌 호스트는 플로리다주 교회 지역, 그러니까 도시 바깥쪽에 사시는 분들이고 독실한 기독교 호스트 분들이라 매주 교회에 참석하시면서 맞벌이, 엔지니어하고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뭐 일과는 대부분 저 혼자 하고 똑같았지만은 그래도 농장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유학 중에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뽑으라면요, 아무래도 남의 집 생활이 가장 힘들다고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여긴 호스트 부모님들을 mom, dad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엄마는 한 명, 내 아빠는 한 명,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응석 받아줄 수 있는 건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낯선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 앞에서 말하기는 아무래도 무섭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성적 SAT, TOEFL 이거를 특히 12학년 때 같이 잡으려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어쩔 땐 그러니까 SAT 며칠 전에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부모님, 호스트 부모님 잠깐 나가신 사이에 제 방에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 압박감. 여러분 이거 돈 꽤 내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내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감이 정말로 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언젠가 적응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정말 딱 들어맞아요. 그 다음에 실수는 배울 기회라는 생각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 아주 좋아요. 실수해서 뭘 배우면은 적어도 나중에 그 실수를 안 하고 이게 결국은 손실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성숙해진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네, 강해집니다. 호스트 적응을 어떻게 하냐 눈으로 계실 텐데요.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입장 바꿔서 외국 학생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핸폰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어색하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문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엔 특히 이게 중요한데요. 하루를 바쁘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외로움이 진짜 어디서 온지도 모르게 덮쳐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쉰다고 해봤자 낯선 환경에서 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갈등이 생겼다. 그럼 늦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랬고 너는 이래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학교 성적. 저는 개인적으로 절박감을 잘 이용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성공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절박했고 굉장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절박감에 무너지지 않고 잘 이용해서 이렇게 잘 받았던 게 성적의 올림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 맺기.
이거는 많이 얘기를 했었죠. 밀접한 관계를 맞으면 진짜로 적어도 B는 받습니다. 확실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기. 적극적으로 하면은 선생님과도 친해지고 성적도 좋아요. 완전 좋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 관리 못하면 정말 힘들어가지고 뻗습니다. 특히 졸업반 12학년 가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서 뻗으실 거예요. 숙제도 많고 시험도 매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성적을 올렸고 학교에서 결국 열심히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딱히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나 공부를 했구나. 그 다음에 대학 지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색칠을 칠한 거는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4만 달러, 그 다음에 2만 달러 해가지고 총 6만 달러를 받았고요. 이 합격한 대학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걸 택한 이유는요, 심리학과 상위 랭킹이고 높은 인종 다양성. 사실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연구 참여 그런 걸 하려면은 인종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정말 뛰어나세요. 합격을 위한 조언. GPA는 높게 유지를 하거나 점점 높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들이 알거든요. 아, 얘가 이제 우리 대학 가서 수업을 받을 짬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딱 알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돼요. 그 다음에 대학 지원 가능한 SAT, 토플 성적을 획득하시면 더욱더 좋죠. 그 다음에 BFE 선생님들과 항상 연락하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이오와 대학의 첫 번째 지원을 넣었을 때 떨어졌지만은 신동훈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넣어주셨고 그때는 성적이 조금 더 오른 상태여서 그때 포기를 하지 않고 했던 덕분에 결국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있으니까요. 항상 연락하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교육 역시 누구한테나 정직하고 내향적 성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어 배우면 여러분 외향적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미국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그 다음에 차이를 설명하고 배우려 드세요. 차이는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 얘들 보시면은 사실 이게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 찢는 거 보이시죠? 이게 동양인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난으로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이 겪을 인종차별 대부분은 애들이 그냥 무식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업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하시고 핸드폰, 컴퓨터 절대 챙겨가지 마세요. 의존증 생겨가지고 결국 적응을 못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문제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결국 제가 고생하면서 배운 거는 성실함과 절박감입니다. 여러분 절박감이 결국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그 절박감을 이용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그런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성공을 했고요. 절박감에 지지 말고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